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3년 공개 1 컴투몰의 2강 일반전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일반전표 입력하는데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거 그런 부분, 자기 주식을 발행하고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 자기 주식이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일반전표에 사채 상각이 하나 나와 있네요. 사채 상각하는 부분이 운용사 2급에 나온다. 뭐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전표 1번입니다. 12월 28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미래건설 주 발행주식 200주. 미래건설이니까 남회사 주식이고요. 장기 투자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게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단기였더라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요. 장기 투자의 목적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액면금액 만원을 1주당 17,000원에 구입하고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입하고 구입 수수료 키죠. 75,000원을 포함한 대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 즉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란 말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기 투자의 목적이죠. 장기 투자 목적의 구입한 주식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기타 포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였더라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구입시 수수료래요. 75,000원. 이게 또 키가 됩니다. 주식의 구입 관련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살포, 팔포입니다. 원칙. 즉, 다시 말해서 살 때도 포함하고 팔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살다 팔포죠. 이것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입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살다 팔포. 살 때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처분 손익에서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예금 거래도 국민은행 거래처를 꼭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키가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는 크게 관계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가 되겠죠. 금융자산입니다. 이거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것을 단기 매매 정권이라 그럽니다. 단기 매매 정권이 우리가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됩니다. 수수료 처리가 되겠어요. 살 때는 수수료 비용 984번입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고, 그래서 살 때는 따로, 팔 때는 포함해서 단기 손익, 처분 손익, 단기 손익, 처분 손익에서 가산 또는 차감하여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팔 때는 포함. 그래서 살다 팔포 무엇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살포 팔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요. 자, 시도금가입니다. 시도가액 플러스 수수료가 되겠죠. 시도가액이 340만원이고요. 그리고 75,000원 수수료 들었죠. 그래서 347만 5천원입니다. 시도가액은 한번 볼게요. 주당 17,000원인데 200주를 구입했습니다. 액면가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340만원인데 취득 수수료가 얼마였다? 75,000원. 그래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구입 가격은 얼마? 347만 5천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꿀팁을 제가 하나 적어드렸는데요.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코드는 123번과 178번 두 가지가 있어요.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에 출제되는 코드는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여기 178번짜리입니다. 178번을 쓰지 123번을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일단 보통예금에 347만 5천원 나간 거 크게 문제 없죠? 크게 문제 없고요. 두 번째,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47만 5천원이 됩니다. 즉 취득 수수료를 따로 적지 않고 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게 키가 됩니다. 자, 이 문제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죠. 일반전표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8일이네요. 12월 08일. 자, 9번 차변, 3번 기타 한번 쳐볼게요. 기타. 자, 이게 보시면 123번이죠. 123번에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있고요. 178번에도 있는데요. 비유동자산입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0점입니다. 요거 코드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레트는 없죠? 엔터. 금액은 34750불. 맞네요. 347만 5천원이죠. 엔터.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자, 국민은행 반드시 그레트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은행, 보통예금 맞고요. 3475불, 3475불. 엔터. 자, 이 문제에 뜨는 키가, 자, 단기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단기 투자였더라면, 요거는 뭐가 된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고요. 지금처럼 장기 투자의 목적이면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된다는 거 하나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12월 10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자, 첫 번째입니다. 신주를 발행했단 말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결의하고 주식 1000주를, 우리 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만큼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주당 18,000원에 발행하고 18,000원 받고 팔았단 말입니다. 신주 발행 재비용, 자, 수수료가 되겠죠. 35,000원은 우리 모든 주식 관련 수수료 처리는 살포 8포입니다. 지금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야 됩니다. 차감한 납입 금액은 당좌예금, 기업은행 입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우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신주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즉 대변이 보통주 자본금이 되고, 이 자본금 금액은 액면가 10,000원 곱하기 1000주가 되니까 10,000,000원이 되겠네요. 이게 증가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감자 주세요. 지금 10,000원짜리를 18,000원에 받고 팔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았죠.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데요. 꼭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주세요가 나오면 상대 계정을 줘야 한 후 있으면 상계해야 되고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주식 수수료 처리입니다.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살포, 팔포. 모든 주식은 살 때도 포함하고 팔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네요. 예외가 있죠. 무엇만 그렇다 그랬습니까? 무엇만 살다 팔포더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살다 따로 적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당좌예금, 기업은행으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유상증자입니다. 자, 우리 주식에 관련된 거, 우리 회사 주식은 사람의 일생과 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출생하는 거죠. 사람 태어나는 거. 이거 정자라 그럽니다. 발행하는 거.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이 되며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보통주 자본금이 되고요. 이미 이렇게 발행되어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자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없던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되지만 자기 주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식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이때가 자기 주식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주 자본금과 자기 주식을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다. 발행을 하게 되면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도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식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다. 보통주 자본금이 되고요.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것은 계정과목이 자기 주식이라는 거. 다음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죠. 그것을 감자랍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 감자 때도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차변이 보통주 자본금 항상 액면가 곱하기 소각 주식수 이렇게 됩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이 경우는 잘 틀리는 경우를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 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이게 보통주 자본금과 자기 주식을 구분을 잘 못하더라. 키는 뭐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다. 발행. 그러면 보통주 자본금. 자기 주식을 매각했다. 자기 주식을 구입했다. 그것은 자기 주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유상증자인데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 그럽니다.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운용 또는 운용 자금을 받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는데요. 액면 발행은 보통주 자본금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이 보통주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됩니다.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받았죠? 똑같이 받은 겁니다. 할인 발행은 작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에는 보통주 자본금 그리고 액면가보다 작게 받은 겁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인데요. 이 돈을 현금을 작게 받은 겁니다. 차액이 발생되겠죠. 그것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요. 할증 발행은 더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금, 물론 이 보통주 자본금은 무엇이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고요. 10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돈이 안 맞잖아요. 여기 500만원 모자라죠. 그 50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 더 받은 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유상증자에. 자, 실무 문제에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 있으면은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맛있는 감자와 썩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감자 드릴까요? 썩은 고구마 드릴까요? 감자 주세요. 감자 드셔야 되겠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요겁니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들과 자,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 8개가 나오면 우리가 분계 문제에 이 8개의 계정 과목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을 조회해 봐야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문제에서 있다 없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니까 자 나오면 반드시 총계정 원장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있으면 상계 처리 그만큼 상계 처리하고 남은 만큼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없으면 물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문제은행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도 많이 받고 과년도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게 많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주 자본금 증가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통주 자본금 증가액은 전주 발행했죠. 액면가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에요.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 얼마? 1,0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두 번째, 발행 금액은 천주를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인데요. 수수료 뺐잖아요. 신주 발행 비용 35,000원 뺍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어떻게 된다? 요거 오타입니다. 1,800만원 빼기 35,000원에서 1,796만 5천원이 됩니다. 자, 요거 오타니까 양해 바랍니다. 1,800만원이죠. 여기 있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빼고 요만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좌예금 1,796만 5천원 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 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796만 5천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왜? 1,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796만 5천원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초과되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입니다. 반드시 총계동 원장에서 상대 계정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야 돼요.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 날짜가 12월 10일인데요.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조회 한번 해볼까요? 전체 메뉴에서 총계동 원장, 물론 합계산액 시산표에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물음표 눌러주시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이라치면 나타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1번이네요. 확인, 엔터. 데이터가 없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죠? 없으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100만원이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는 얼마 될까요? 600만원으로 줄어들겠죠. 자, 30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무엇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총계동 원장에서 조회를 했더니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300만원 적어주고 나머지 요거 796만 5천원에서 300만원 빼면 496만 5천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답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입력하러 가볼게요. 12월 10일입니다. 일반전표 12월 10일. 차변 3번 뭡니까? 당좌예금 102번이죠. 거래처는 기업, 예금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1717965불. 대변 4번 보통주 자본금이죠. 보통주 자본금. 요거는 넘어가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엔터 하니까 묻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코드 번호는 없지만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네배로 넣어도 좋지만 찜찜하니까 스페이스 눌러서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10불. 그리고 대변 4번 주식 발행 초과금 엔터 금액은 얼마? 796만 5천원 796만 5천원 이렇게 하고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12월 18일 업무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하는 거네요. 33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자기합 수표로 지급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고정자산을 등록해란 말이 없으니까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하시오 하면 등록해야 됩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계약금 지급입니다. 계약금, 이게 계약금 있죠. 이 문제도 참 잘 틀리겠는 문제네요. 자, 계약금 지급인데요. 이게 선급금일 수도 있지만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수표 처리입니다. 수표는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한 수표는 주든지 받든지 당좌예금이고 남이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죠. 자기합 수표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은 현금이네요. 현금으로 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KIFRS에서 계약금 처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고자산입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는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선급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계장치죠. 유형자산의 구입 또는 증축과 관련이 있는 계약금을 지급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지금은 기계장치를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 옳다라는 겁니다. 선급금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전산회계나 FAT, TAT 공부하셨던 분은 이게 선급금으로 하실 확률이 많네요. 우리 물론 우리 기업회계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꿀팁입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은 채권의 개념입니다. 선급금의 개념이란 말이죠.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없어서 못 걸었습니다. 있었다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현금 330만원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 차변이 뭐가 된다? 건설 중인 자산인데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회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겁니다. 자,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차변 3번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거래처가 없어서 못 걸었고 금액은 330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3300불. 엔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날짜, 차변, 대변, 코드, 그리고 거래처 확인, 요거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 키는 유형자산의 구입과 관련 또는 건물 증축과 관련 있는 계약금 지급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12월 30일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원 연수 외부 강사료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 교육시키려고 돈 줬네요. 교육 훈련비가 되겠죠. 물론 800번대입니다. 15만원 현금 지급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특근 식대네요. 우리 회사 직원 식대입니다. 45만원이고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키 한번 볼게요. 키워드. 업무와 관련 있는 강사료.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교육시키니까 교육 훈련비로 처리하는 거 별 문제 없죠. 자, 특근 식대 또는 회식 비용은 복리 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즉, 특근 식대는 복리 후생비가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적인 즉 점심값 있죠. 왜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주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때 매일 지급되는 이 점심값은 급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이 식대의 항목이 특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하고 야간에 일을 좀 더 했다. 이때 저녁 밥 줘야 되잖아요. 이때 밥값은 복리 후생비로 한다라는 거. 요거 특근식 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지급하는 밥값이 있다면 그거는 급여입니다. 급여. 하지만 일과 시간 이외에 지출되는 그런 식대는 복리 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식사 비용 처리인데요. 자, 먼저 거래처 직원 식사 비용과 선물 구입 비용은 당연히 다음 회사니까 접대비. 그리고 당사 직원 근무 시간 내 식사 비용 주로 점심이 되겠죠. 그거는 급여로 처리됩니다. 급여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당사 직원 근무 시간 이외 식사 비용 주로 저녁이 되겠죠. 저녁이 됩니다. 얘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출발입니다. 현금은 총 얼마 나갔나요? 60만원.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교육훈련비 15만원에 복리후생비 45만원. 이 문제에서 키는 이 복리후생비가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2월 30일 날 입력할게요. 월말이라서 연말이라서 일이 많은가 봐요. 먼저 교육훈련비죠. 3번 차변 엔터 교육. 자, 800분대만 씁니다. 우리는 500분대 안 써요. 교육훈련비 얼마? 15만원 150불. 차변 3번 복리후생비죠. 811번 얼마? 45만원 450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이죠. 101원 60만원 600불. 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변
복류생비, 교육훈련비 800번대 맞고요. 대변 현금 맞고요. 거래처 걸 필요 없죠? 걸면 안 되는 겁니다. 맞고요. 금액 60만원, 60만원. 아무 문제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일반전표 마지막 문제죠. 요게 이 문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 나와도 되는 난이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채가 나왔으니까 이게 예제 문제로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단 말은 시험에 내겠단 말이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천천히 한 번씩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이거 이자 주는 내용이네요. 이자 비용이고 현금이고. 단 사채 액면 이자율은 연 10%. 그러니까 액면가만큼 매년 연 10%씩 주겠단 말입니다. 유효 이자율은 요거는 은행 이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자는 12%고.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높네요. 높으면 할인 발행되겠죠? 할인 발행됩니다.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이 되고요. 이렇게 유효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작게 받습니다. 됐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며 맞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합니다. 이거 이자 지급은 연 1회 12월 31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입력합니다. 단 사채 이자는 월할 계산하며 한 달 한 달 계산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절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키워드 한 번씩 찾아볼게요. 먼저 사채의 상각입니다. 상각. 상각인데 이 상각이란 가치 하락 또는 상승분을 빼거나 다는 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사채 100만원짜리를 줬는데 발행하고 자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만원 더 받았죠. 상각을 통해서 이게 내려오게끔 하는 거 이게 상각이고요. 또는 100만원짜리 사채를 70만원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30만원 작게 받았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 30만원을 상각을 통해서 100만원에 이렇게 수렴되게끔 하는 것을 상각이랍니다. 그래서 상각이란 가치 하락 또는 가치 상승분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상각이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유효이자율법이란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이자입니다. 자, 장부가액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시장이자율이 요거예요. 유효이자율 12%. 이게 시장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월할 계산이란 뜻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해란 말이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처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원 미만은 버린다. 원 미만은 버린다. 란 말은 1원짜리에서 버린다. 그러니까 100, 뭐 하다가 끝에가 129원이다 하면 9원은 버려버리란 말입니다. 120원으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상각에 대해서 우리 사채의 상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우리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가 별로 없죠?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면서 새로운 개념은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먼저 상각이란 갚을 상 그리고 물리칠 각이 되는데요.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즉 가치 감소분을 빼든지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가 상각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순서 한번 봐요. 자, 여기에서는 사채 발행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합계 잔액 계산표에서 사채 장부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장부 금액을 알아야지 장부 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에서 이자 비용이 계산되거든요. 장부 금액은 합계 잔액 계산표에서 나중에 볼 겁니다. 확인해 보면 1000만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48만 370원입니다.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빼면 951만 9630원이 됩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합계 잔액 계산표입니다. 눌러주시고 12월 31일이죠. 해보시면 자, 사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밑으로 살살 내려볼게요. 유동부채. 자, 여기 있네요. 비유동부채.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다? 10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48만 370원입니다. 이거 뺀 것이 장부가액이에요. 즉 1000만원에서 빼기 얼마? 48만 370원을 뺀 것이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유효이사 계산하면 됩니다. 유효이사율은 어떻게 계산한다더라?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이자율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요만큼이 되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삼각 처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듣고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다. 자, 단 사채의 액면 이자율은 10%, 그리고 유효 이자율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 가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액면 가액 1000만원. 요거는 우리 어디 보고 알았나요? 합계잔액산표에 보니까 발행금액 나와 있죠? 요거 1월 2일 날 발행했다고 가정하고 볼게요. 요거 보고 알았습니다. 자, 액면 이자율입니다. 10%. 여기 액면 이자율 10%. 제가 그대로 적었고요. 유효 이자율입니다. 12%. 요거는 은행 이자율입니다. 만기일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적었어요. 그리고 발행가액입니다. 이 발행가액은 액면 가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행되겠죠. 발행가액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48만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48만 370원이었죠. 빼면은 이게 받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1월 2일 날 발행했다고 가정합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계정과목은 사채예요. 발행한 금액 1000만원짜리 주고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951만 9,630원. 당좌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현금으로 받아도 되고요. 거래처는 안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액이 생기잖아요. 얼마? 48만 37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다음입니다. 자, 이 금액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상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액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0%. 그러니까 항상 매년 12월 31일 날 액면가가 얼마예요? 1000만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 100만원. 자, 현금으로 줬다 그랬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대변에는 무조건 현금 얼마가 된다? 100만원이 됩니다. 왜? 액면 이자율만큼 뭐를 준다?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이 이자 비용은 대변은 현금이 되겠고요. 자, 이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발행가액 곱하기 요거죠. 곱하기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입니다. 12%. 그럼 110 얼마가 나와요. 그게 110 얼마가 되고요. 그럼 차변 대변. 자, 차변은 110 얼마가 되고요. 대변에는 현금 100만원입니다. 자, 대변이 안 맞죠? 10 얼마가.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어서 상각이 일어납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순서로 또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유효 이자율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장부가액이 951만 9,630원입니다. 유효 이자가 12%입니다. 계산해보면은 얼마? 114만 2,355원이 돼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요게 유효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따라서 이자 비용은 얼마? 요 금액입니다. 114만 2,355원. 요게 이자 비용이 되고요. 현금은 매년 얼마를 준다더라? 100만원. 왜?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현금 대변이 얼마가 된다? 100만원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해해줘. 두 번째입니다.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된다? 요거, 요 금액 아닙니까? 유효 이자가 되겠죠. 요거 또는 요거 됩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다음. 그러면 차변에는 110 얼마, 대변에는 100만원, 14만 2천 얼마가 모자라죠. 대변이 14만 2,355원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이게 상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쭉 앞에 보시면 차변에 나와 있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8만 370원 중에서 10 얼마입니까? 14만 2천원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게 본대 4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14만 원이 상각되었습니다. 자, 이 분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될까요? 빼면 되는 거예요. 48만 원에서 14만 원 빼면은 34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자를 주게 되겠죠. 주게 되면 또 상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 문제가 솔직히 쉽다 어렵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 이 문제를 내서 되는지는 모르겠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좀 잘 익혀주시고요. 이 부분을 잘 하시면은 아주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잘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익히시려면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액면가가 1000만원이다. 뭐 보고 알았다? 여기 보고 알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액면 이자율 10%. 여기 액면 이자율 10%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년 이자는 얼마 주겠다? 10% 주겠다. 뭐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걸 뭘로 줬다? 현금. 대변이 현금 100만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자 비용이 되는데요. 이 이자 비용이 유효 이자율입니다. 장부가액이 얼마더라? 95만 630원 곱하기 은행이자 요거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4만 얼마가 나왔잖아요. 요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되고 다음 차변과 대변 돈이 안 맞잖아요. 대변이 14만 얼마가 됐습니다. 요 금액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고 자, 돈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전체적인 앞에서 보셨던 테이블 있죠. 그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보셔야지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렵다 천사 그려놨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31일이죠. 일반 연표 12월 31일. 자변 3번 이자 비용 931번. 금액은 얼마인가요? 확인해야 되겠네요. 위로 약간 올려볼까요? 1142 355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대변 4번입니다. 4번 현금이죠. 현금은 얼마 줬다? 100만원 줬습니다. 1뿔뿔. 다음 대변 4번.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치고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상각이 이루어지는 거 얼마? 14만 2,355원 엔터. 자, 입력된 거 12월 31일 차변 931번 이자 비용 대변 현금 대변 사채 할증이네요. 잘못 봤네요. 할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할증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네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이거 계정 과목 틀렸습니다. 코드 틀렸어요.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입력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 저는 분명하게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올도당도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력하고 나면 구분과 계정 과목 코드 이거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차변 대변 금액들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만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거냐면 요거 잘못 드렸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원 미만이네요. 원 미만. 이런 자리에서 버린다가 아니라 이런 밑에 있는 거에서 버린다. 절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원 미만이란 말은 원이 포함이 안 되죠. 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128.56원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요거 버린단 말이었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을 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 미만에서 버린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2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